제주도 노영동 드림타워 어떤 인근에 똑같은 되도록에 노영동 드림타워고 걸어서 총총총 300m 먹자골목으로 들어가는 4차선 도로를 이렇게 끼고 있는데 코너변에 정한원피스대 제주도 노영동 939에 343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토지로는 한 600평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600평? 여기서 저희가 토지분을 한 11.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3층, 지하 3층, 유로 해서 15층짜리 건물이고 이번 5월 달에 어떤 고도 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구 단위로는 고도 완화가 이미 결정이 됐고요. 제주도청이 전해 본 걸과 지역 단위로, 개별 건물 단위로 고도 완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이렇게 많은 층, 한 20몇 층까지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주 드림타워 3.3m 평가액은 1,055만원, 이렇게 2013년 되는 때 드림타워 발표한 겁니다. 해당 개별 공시지가는 3.3m 481만원이었고요. 그 당시에 평가액이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5,680억 원으로 해서 한 평당 8천 몇백만 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근거 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제주 드림타워에서 이렇게 그래서 건물가가 한 1조 2천억 되고 자기네들이 5,680억 지금은 2년 전 뉴스니까요. 지금 2년이니까 한 10% 정도 땅값이 뛰어오른 거로 계산기를 보시면 5,680억 7,048평으로 나와 있어요. 나누기 거기가 총 7,048평인가 그렇습니다. 하시면 보시면 평당 자기네들이 롯데개발 쪽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 8,500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8천만 원. 지금 10%가 2023년도 뉴스니까 2025년도입니다. 그래서 고도 완화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 거기는 이미 고도 완화가 됐죠. 이쪽 그렇지만 이제 300m 같은 되도록에는 이쪽은 고도 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고도 완화를 지구 단위, 지역 발료는 됐는데 개별 건물 단위로 고도 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년 4월에 용역을 줘서 이것이 이제 되면은 전 세계에서 이제 사모펀드다. 제주도의 건설민이 갖고 있는 사모펀드가 된 빌딩을 매입을 하는 그런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점. 고도 완화가 됐으니까 그쪽에 투입을 해서 대금을 해서 매입하는 대로변에 있는 자금을 매입할 수 있는 구조다. 저는 여기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과 유럽이 일단 2023년도에 투자를 했으나 빌딩을 산 것은 잘 모르겠어요. 정보가 좀 나와 있지 않겠어요.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4,100만 달러 투입을 유럽연합이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일단 빌딩을 매입하는 것은 소식이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게 뉴스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신호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 유럽 쪽에서 빌딩을 매입했을 때. 그 다음에 일본이 지진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렇게 대피처가 필요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은 이렇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제주도에 본토에 막상 막 들어오기는 좀 찝찝하죠. 100만 명, 200만 명 들어오게 하겠습니까?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요. 기업 투자로 먼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제주도가 가능성이 있다. 향후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과 유럽이라든지 그 금융 세력, 금융 자본의 입장에서는 중국은 이렇게 상하이를 키우기를 원하고 있고 홍콩을 상대적으로 죽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상하이 쪽으로 비중을 높이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 일본 입장에서는 찝찝한 일이죠. 그래서 이거를 대응해서 이렇게 이렇게 제주도를 달러 전진 기주로 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희망적인 것은 2022년도, 2023년도에 미국과 유럽이 투자를 했다. 그 다음에 국제 영어 학교, 국제학교가 지금 5개가 됐다. 2026년도에 개교를 할 것 같은데 한 군데는 이런 점에서 환경은 되게 좋다. 이래서 이제 수직 이착륙기를 빨리 만들면 거기서 이제 항공기로는 상하이 1시간 몇 분, 1시간 반 정도, 그다음에 도쿄로까지 해서 가면 2시간 정도 밖으로 가고 한국에서 이렇게 서울에서 제주도를 가면 1시간 몇 분 걸립니다. 제주도가 김포항까지 가는 시간이 이제 없어지면은 앞으로 이제
인천공항 김포공항 필요 없어진다 그랬죠. 수직이 착륙기로 나온다고. 지금은 드론 택시지만 프로펠러기지만 나중에는 이제 직접 F-35 같은 수직 착륙 밑에서 분사하고 작은 엔진 두고 분사하고 옆으로 사선으로 해서 들고 이 두 가지 구조로 수직 이착륙을 해서 땅을 태워도 괜찮다면, 근데 땅을 안 태워도 옆으로 분사해 가지고 전진을 이렇게 연소실을 옆에 이렇게 사방에 전후좌우도 동산암목으로 둬서 가운데로 양력을 모여서 올릴 수 있다. 수직 이착륙가 빨리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고도 하나면 이렇게 층수를 많이 올릴 수 있어서 이제 전 세계 투자가 이렇게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남 중심에서 이렇게 교육이 제주도 중심으로 영어 교육이 바뀌었고, 미국 대학 진출률이 90몇 %라는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3만 명 가던 유학생가 1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심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앞으로 교육도시와 스타트업, 반도체라든지 대기업에서 협력하면, 카이스트는 제주도하고 투자 서류를 서로 교류를 이렇게 서로 서류를 왔다 갔다 했는데요. 언제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연구소를 둘지 아니면 대학을 둘지.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맞습니다. 드림타워가 일단 한 평당 자기는 2023년도, 올해는 2025년도입니다. 2년 지난 시점이고요. 그때 나 한 평당 8,050만, 8,060만 원을 계산했다. 감정평가랑. 그러면 거기서 걸어서 우리가 총총총총 300m인데 똑같은 대로변이고, 우리는 오히려 정원 오피스텔은 코너로 이렇게 4차선 도로, 이렇게 4차선 도로로 해가지고 여기 코너로 이렇게 식당가가 되고 형성돼, 먹자골목이 이렇게 드림타워와 정원 오피스텔 사이에 건물, 주택 건물을 다 헐어내고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코너 건물조차도 그 안쪽으로 이제 이렇게 대로변을 끼고 있는 데는 비싸고, 안쪽은 제가 평당은 4,500에서 5,000 정도 이렇게 건물가 포함해서 계산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변 낀 데는 8,000 정도 되는데, 지금 약간 최오지가 그래요. 이런 대도로 낀 데는 건물을 갖다 수십 층 올릴 수 있어서 이렇게 전 세계 사모펀드 투자라든지 이런 투자들이 조그만 빌딩을 못 사고요. 이렇게 잔돈푼이기 때문에 걔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빌딩을 매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도 완화가 이번 5월달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빌딩을 매입하면 거기 제주도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솔직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저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요. 언제 팔지를. 제가 정원 오피스텔 노영동 구상구의 3층에 343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지분으로는 600평이 좀 안 되니까 전체 재건축을 하더라도 저희가 한 11.3%, 60몇 평 갖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계산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평당 드림타워가 8천만 원인데 지금 2년 전 뉴스니까 다시 10% 올랐다고 하면은 거의 9천만 원, 한 평당 토지 가격만 9천만 원, 건물가까지 다 포함한다는 점에서 2억 8천을 형성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빌딩을 팔면서 토지 가격만 받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약간 정신병자죠. 건물가까지 다 포함해서 한다는 점에서 저희가 건물 자체 내부 안에서는 우리가 343평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각식으로 이렇게 전화를 오시면 저는 이렇게 당연히 거절할 거고요. 미친 사람으로 취급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에 5월달에서 팔지 아니면 몇 년 더 두고 볼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족과 공동 소유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매각을 좀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5월달에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기다리고 있다. 그때는 고도 하나가 결정이 되면, 고도 하나가 안 되면 뭐 노영동 드림타워의 금융지구가 사실상 형성이 되겠느냐라는 의문을 좀 가지네요. 일단 빌딩 투자 후에 걔네들이,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금융 어떤 자본을 거기다 투입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에 제주도는 이제 가장 관광 중심이고 땅값도 많이 올랐어요. 제주 드림타워가 노영동 드림타워 운영하는 거기서 롯데개발 측에서
저희가 10년새 8.7배 올랐다고 땅값을 계산했기 때문에 엉터리로 뭐 계산하시겠어요? 이렇게 되면 일반 부동산에서 발표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평가를 거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당이라는 것은 거기가 이제 토지 가격만 뭐 드림타워가 팔 때 자기네들이 토지 가격만 받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어떤 건물이든 빌딩이든 토지 가격만 받는 사람은 없어요. 저희도 60몇 평이지만 토지 가격만 받지 않아요. 그래서 건물 평수로는 343평이 토지 가격만 60몇 평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 가격만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다.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인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완전히 되도로변을 끼고 있어서 그래서 그만한 되도로변 중에서도 코너 건물이에요. 코너 건물이어서 상업지로서는 당연히 뭔가 상업지역 끼고요. 이번에 제주도의 도청에서 고도 완화를 발표를 좀 화끈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팔지 안 팔지는 아직 잘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앞에 저기 장충동, 서울 장충동에 저기 수정약국 건너 옆에 있는 건물이 되도로변을 끼고 있는데 거기 좀 그렇죠. 제주도에 비할 바는 아니에요. 되도로변이라도 제가 보기엔 한 4차선인 것 같은데요. 4차선 정도의 도로인데도 한 평당 1억 5천 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4평짜리가 2023년도에 팔렸는데 태강산업 같은데 저쪽에 제가 동북중학교를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집하고 가까워요. 거기서 이제 저도 학교를 다녔고요. 태강산업이 그 땅을 샀는데 2천 몇백 평 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평당 2억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 거기는 대도로변이에요. 대도로변이기 때문에 2억 몇천, 2억 4천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당. 그러면 이제 굉장히 건너편에 있는 CJ 빌딩이 지금 8천억 정도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태강산업이 가진 보유 땅보다 훨씬 작다. 여기는 뭐 직사기 학교용지였기 때문에 위치도 되게 좋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쪽에서 이제 투자를 한다면 이쪽도 투자할 만도 한데요. 쌍림동 쪽까지 오피스로 이제 딱 다 들어가면 오피스 빌딩으로 또 이렇게 옆에 있는 대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에 코너로 태강산업에서 이렇게 을지로 왕십리 올라가는 쪽, 신당로 올라가는 쪽까지 해서 다 대도로예요. 저기 엠버스도 올라가는 거 전부 다 큰 도로입니다. 대도로를 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랬다는 점에서 거기도 한 2억 몇천 5천 동 2억 4천 5천 되지 않겠나요? 한 평당.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쌍림동까지 해서 오피스 빌딩, 광해 빌딩 앞에 있는 것을 만약에 거기 들어온다면 유동 인구가 많아져서 이쪽이 삼정 주거나 일반 주거나 중주거격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저희 쪽이. 제가 보기에는 50년 이상을 상업지로 했는데 그럼 이쪽에 투자 수요가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이제 오피스가 들어오면 유동 인구가 있고 식사로도 오니까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4차선을 끼고 있는데도 1억 5천인데 서울이 물론 서울이지만 제주도 중에서 제일 번화가가 노영동, 명동, 서울의 명동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만약 금융중심 정부가 정책을 따라서 금융중심주로 노영동밖에 없어요. 연동은 중국인 중심이고 노영동밖에 없기 때문에 노영동 쪽으로 이렇게 전부 다 금융기가 모여 있습니다. 노영동 외에는 없어요. 거기는 사람 사는 데만 사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럼 노영동이 앞으로 홍콩의 10분의 1만 되더라도 이 되도록이면 빌딩 값은 엄청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몇 년 더 기다릴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